담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투자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ETF 시장을 통해서 트렌드 함께 점검해 봅니다. 함께 하실 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김민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올해 상승률을 정리해 주시면서 인도에 대한 매력을 좀 짚어주셨었잖아요. 눈에 띄는 게 이 미국에 있는 큰 손들이 인도 ETF에 그렇게 투자를 요즘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네. 뭉칫돈이 몰려서 올해만 7% 넘는 수익이 미국 안에서도 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주 김민 본부장님의 방송을 보셨다면 많은 분들이 이 트렌디하게 이미 시장을 좀 보기 시작하셨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기대하는데요. 먼저 최근에 상장한 이 따끈따끈한 ETF부터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5월 14일 날 상장한 따끈따끈한 ETF 3종을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도 관련해서 이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라는 ETF가 5월 14일 날 상장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는 2022년에 GDP를 영국을 추월해서 세계 경제대국 5위에 올라왔고요. 2023년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억 6천만의 인구가 가지고 있고 중국 인구 14억 4천만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아마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모디 총리의 사면이 이미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모디노믹스가 더욱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 무역 전쟁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국가로 인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인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소비재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젊은 인구가 50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18세부터 45세까지 전체 인구의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인구가 많다는 거고요. 젊은 인구가 많다는 거는 소비를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인도 소비 시장이 2019년부터 30년까지 매년 9%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 5월 14일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수시장에 특화된 유망한 소비재 기업 20종목에 투자하는 ETF니까요.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AI 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미국 AI 소프트웨어 ETF가 상장이 되었고요. 미국에 상장된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15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엑트 테크 핵심 소재 공급망 액티브라는 ETF가 또 상장되었습니다. 이 ETF는 2차 전지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에 소요되는 희귀 자원 및 핵심 소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 3종 ETF가 아주 골고루 인도, 글로벌 국가에 투자하고 하나는 또 AI, 또 반도체, 소프트웨어겠죠. 세 번째는 또 2차 전지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 공급망에 투자하는 ETF여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ETF가 상장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따끈따끈한 최근에 상장된 ETF 먼저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은 ETF는 실제로 어떤 거였는지 좀 매수가 쏠렸던 ETF 중심으로 정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월간 개인 순매수 상위 ETF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두 가지로 또 지금 한 달째 계속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유동성이만으로 거의 다 1위부터 10위까지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이 괜찮거든요. 네. 유럽의 유로스탁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제가 글로벌 지수를 말씀드렸는데 한 3, 4% 올랐는데 유럽 관련 ETF나 뭐 인도 관련 ETF가 뭐 일본 관련 ETF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개인분들은 미국과 유동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안에서도 미국의 대표 지수, 그다음 미국의 인컴형, 그리고 미국 장기채 이렇게 순위에 올라와 있고요. 첫 번째 1위는 이제 CD ETF입니다. 즉 유동성 시장의 자금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들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하루 좀 시장이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아직도 이제 넘쳐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D ETF에 많이 1,250억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2위는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에 또 1,000억이 분들이 매수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또 ETF에 856억이 들어왔는데 또 고배당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배당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고배당을 주는 100개의 그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또 850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월에 이제 인컴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금 3위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에다가 이제 콜 매도라는 걸 해가지고 7% 주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558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CPI가 어저께 조금 빠졌죠. 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조금 올랐을 것 같은데 장기채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가 530억. 그리고 이제 요 장기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콜 매도라는 걸 통해서 인컴을 주는 이제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한 연에 한 15%에서 15 정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522억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 ETF도 당연히 들어왔고, 그리고 대표 지수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9위, 그리고 10위는 이제 미국 테크 탑 10, 10개의 미국 빅테크에다가 그 다음에 10% 콜매도를 통해서 주는 요 인컴형 ETF도 380억 매수가 들어와서 아쉬운 점은 이제 글로벌 국가, 뭐 네.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반도체 ETF가 없어서 반도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1위부터 10위까지 좀 빠진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반도체 종목 자체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지금 주실 전략을 통해서 네. 개인들의 순매수가 어쩌면 반도체 ETF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왜냐하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예. 종목도 정말 많고요. 네. 반도체 안에서도 섹터가 되게 많이 맞습니다. 나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걸로 수익을 내야 되나 이게 정말 네. 선택과 집중의 고민의 기로입니다. 네, 네. 반도체 ETF로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해 볼 수는 없을까요? 네네. 저는 뭐 늘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아까 많은 패널 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종목으로 소개시켜 네. 주셨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도체는 ETF로 투자해야 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반도체가 광범위하거든요. 메모리, 비메모리, 맞아요. 비메모리 안에서도 팹리스, 파운드리, 뭐 IP 쭉 나눠져 있고요. 또 이제 국내와 글로벌 안에서도 미국, 대만, 일본 또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GPU라 그래서 제 집 생성용 AI에 꽂혀 있는 이제 그런 그 반도체가 있고 NPU라 해서 또 온 디바이스를 뭐 집중적으로 하는 또 그 반도체가 있고 이렇게 반도체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목 단으로 그 컨택해서 뭔가 투자하기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비메모리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는 그 ETF가 있는데 그거는 비메모리만 포커싱되는 ETF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 그거 사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HBM이나 뭐 하이닉스 생각한다 그러면 뭐 타이거 반도체나 코덱스 반도체라는 또 ETF가 있습니다. 또 그거 사시면 되는 거고. 또 온 디바이스에 내가 관심 있다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라는 타이거 글로벌 온 디바이스 AI는 또 ETF가 있어요. 거기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또 TSMC 또 관련된 밸류체인 또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반도체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저는 꼭 ETF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도체 투자는 ETF다라고 좀 정리를 도와주십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시장에 반도체도 핫하지만 사실 이렇게 관련주들이 이끌고 있는 가장 주요 키워드는 금리거든요. 네네. 앞서서 지표 이야기도 주셨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최근 시장에서 네. 그게 좀 커트됐고요. 네.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예, 맞습니다. 이때 커버드콜 ETF 투자 전략 어떨지 유효할지 궁금한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월간 순매수 중에서 총 4개의 커버드콜 ETF, 인컴형 ETF가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CPI가 3.4인데 전월 비해서 0.1% 빠지면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가라앉고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장기채 ETF를 장기채 ETF에다가
이제 커브드 콜이라는 거는 이제 콜을 매도해서 인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두 개를 붙이신다 그러면 금리가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돼서 그 가치가 빠져서 손실이 나더라도 요 인컴이 막아주기 때문에 버퍼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뭐 굉장히 투자자분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커브드 콜 ETF, 그러니까 장기채 ETF에다가 커브드 콜 ETF를 같이 붙인다 그러면 더더욱 이런 시장에서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안의 특징, 그 안에서도 ETF 투자 전략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최근에 상장한 ETF 소식까지 모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